원대한TV 부동산 유치원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눌 내용,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결국은 돈을 불리기 위해서, 자산을 불리기 위해서잖아요. 자, 부동산 유치원은 어차피 부동산의 기본, 제일 기본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기본 중의 기본은 바로 돈이겠지요. 그래서 돈에 대한 성질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 이번 시간입니다. 자, 돈이라는 것은 결국 화폐죠. 거래를 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 그러니까 물건을 바꾸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돈입니다. 돈이 없었을 때는 결국 이제 물물 교환을 했겠죠. 그러니까 물건과 물건을 서로 맞바꾸는 형태를 했을 텐데, 물건과 물건의 이런 가치가 동일한 물건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또 어느 게 더 비싸고 어느 게 더 값어치가 떨어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맞교환이 쉽지 않다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부피가 많이 나가고 무게가 많이 무거워서 이동이 불편하다라는 점도 있습니다. 또한 보관이 용이하지 않죠. 썩거나 또는 변질되거나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거래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인정할 만한 가치, 공통의 가치로 물건을 대신한 거죠. 이동이 편리하면서 보관이 용이하고, 그러면서 모두가 똑같은 가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것. 한자 그대로 하자면 화폐니까 특별한 조개를 가지고서 그거를 처음 거래로 시작했겠죠. 그 다음은 뭐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가 이런 화폐의 역할을 했었던 적도 있습니다. 결국 이 화폐의 장점이죠. 화폐의 장점, 돈의 장점은 거래를 쉽게 한다, 보관을 용이하게 한다, 뭐 이런 것들, 가치에 따라서 이렇게 가치를 매겨서 하기가 편하다라는 장점을 분명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예전 같으면 은행에다가 돈을 넣어놓으면 이자가 워낙에 많이 됐기 때문에 이자도 도둑도둑 붙고 또 복리로 붙고 이러면 돈의 가치가 또 올라가고 이렇게 됐었던 시절도 있었어요. 근데 현재 요즘 같은 기준금리가 0.75%밖에 되지 않는 이런 시절에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예를 들어 한 10억이라는 돈을 여러분들이 뭐 마늘밭에다 묻는다든지 아니면 뭐 금고에 보관을 한다든지 또는 뭐 침대 밑에 보관을 한다든지 이렇다고 해볼게요. 그럼 그 돈이 그대로 가느냐? 물론 음식물보다 빨리 썩지는 않겠지만 이 돈의 가치도 결국 변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자, 돈이라는 거 결국 물건의 가격을 돈으로 주는 건데, 이 물건의 가격 자체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변동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장기간으로 보면 결국은 물건의 가격은 계속 오르게 돼 있어요. 쭉 올라갑니다. 즉 물가가 올라간다, 물건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은 돈의 가치가 하락한다 라는 같은 얘기거든요. 제가 한 30년 전에 엄마한테 돈을 탈 때 엄마 100원만 했던 세대입니다. 엄마 100원만 많이 했죠. 그런데 요즘 아이들에게 100원을 준다, 용돈 써 하면서 100원을 준다, 요즘 아이들 전혀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요. 1000원도 그렇습니다. 1000원을 받아도 막상 쓸만한 게 많지 않아요. 요즘 한 10,000원 정도는 줘요. 그러니까 요즘 세대들은 엄마 10,000원만 세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지난 30년간 물건의 가격은 100배 이상이 상승했다는 얘기고요. 돈의 가치는 반대로 100배 이상이 하락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까 가정했던 10억이라는 돈, 마늘밭에 묻어놓은 10억, 침대 밑에 넣어둔 10억, 금고에다 넣어둔 10억, 이 10억이 30년간 넣어놓는다고 하면 결국 그 돈의 가치는 100배 이상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즉 10억이라는 돈은 이제 1,000만 원의 가치밖에 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돈이라는 것은 반드시 재테크의 제일 기본이죠. 돈이라는 건 반드시 용도를 분리해서 보관하셔야 됩니다. 자, 당장 쓸 돈이야, 몇 달 안에 쓸 돈이야, 뭐 1년, 2년 안에 쓸 돈이야, 자,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 또는 한 1년, 2년 한다고 치면 예적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 또는 주식이나 펀드로 가지고 있는 것이 유리하겠죠. 자, 5년, 10년, 20년 뒤에 사용할 돈, 장기간 보관할 돈은 반드시 현금이 아니라 반드시 물건으로, 왜? 물건의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물건으로, 현물로 보관을 하셔야 되는데, 이 현물도 두 가지 종류가 나뉩니다. 첫 번째는 변치 않는 가치를 지닌 현물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그 가치가 변하는 현물이 있겠죠. 가치가 변하는 현물. 예를 들어 그 젊으신 분들 처음 사회생활 하면서 한 3년, 5년 허리띠 졸라가면서 돈을 모아서 한 3천만 원, 5천만 원 돈을 모으겠죠. 돈을 모은 거 가지고 제일 사고 싶은 게 자동차 아닐까요? 저만 그런가요? 1,500만 원짜리 소형차를 살 수도 있고 아니면 1억 원이 넘는 드림카를 살 수도 있겠죠. 얼마짜리 차를 사던 간에 결국 그 물건의 가격은 고철 가격, 그러니까 자동차를 사는 것 즉시 중고가가 되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또 이 주행거리가 늘어나면서 결국은 고철이 되는 거죠. 고철 가격 30만 원의 가치가 되는 겁니다. 1억이 넘는 거든 아니면 1,500만 원짜리든 결국은 30만 원으로 그 운명을 달리하는 게 자동차의 운명이죠. 자, 이런 거에 현물 투자라고 할 수는 없겠죠. 물건의 가치가 변하니까. 그래서 장기간 보관할 때 반드시 현물 중에 이 가치가 보존되는 것, 가치가 변하지 않는 것에 투자하는 거죠. 그랬을 때 물가가 올라가면 얘도 물건이기 때문에 따라서 올라가기 때문에 내가 가진 자산을 지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 두 가지 민족을 좀 비교를 한번 해드려 볼까 해요. 우리나라 민족과 우리 대한민국 민족들과 그다음에 유태인들을 좀 비교를 해볼까 합니다. 둘 다 똑똑하고 또 인재, 사람이 재산이고 또 그런 우수한 두뇌와 기술력을 가지고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고 있죠. 자, 근데 이 이스라엘 민족 같은 경우에는 3,500년간 나라가 없이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녔죠. 그러다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지면서 지금은 이스라엘에 모여 삽니다만 3,500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이죠. 자, 그 유태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바로 변치 않는 가치 현물 중에 보석입니다. 보석. 왜 그들은 보석을 좋아하느냐? 유태인들은 워낙에 능력도 뛰어나고 또 교육도 잘 시키고 또 대를 물려 부를 세습하기 때문에 부를 많이 잘 쌓아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게 되죠. 근데 이 유태 민족들은 문화가 서로 그 나라와 서로 섞이지 않아요. 선민사상으로 하나님에게 특별히 우리 선택받은 민족이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화가 섞이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자기네 나라는 아니고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데 그 나라 사람들과 문화적 교류는 다른데 서로 다른 민족으로 살고 있는데 돈은 많이 모았어. 근데 그 나라가 정치가 늘 안정돼 있으면 상관없겠지만 정치가 불안정해져. 독재 국가가 들어섰어. 독재 정부가 들어섰어. 파시즘으로 가고 있어. 이렇게 되면 그 정치인들은 대중으로부터 인기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공통의 적이 필요합니다. 그 공통의 적은 돈이 많고 그러면서 문화는 서로 다른 유태인들이 공통의 적이 되기 쉬웠죠. 가까운 예로 2차 세계대전 히틀러가 바로 유태인들을 공공의 적으로 만들면서 자기의 정치 입지를 공고히 만들었었죠. 자, 이렇게 정치 상황이 바뀌면 유태인들은 그 나라를 떠나야 되겠죠. 미움의 대상이 되면 그 나라를 떠나야 되겠죠. 그럴 때 재산을 가장 가볍게 쉽게 떠날 수 있는 게 바로 보석이기 때문에 많은 재산들을 작지만 높은 가치인 보석에 투자를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 어떤 점이 다를까요? 자, 유태인들이 3,500년 동안 떠돌 때 우리는 바로 이 한반도에서 단군 할아버지 때부터 지금까지 단군 할아버지가 동굴에서 곰과 호랑이를 잡아다가 마늘과 쑥만 먹이면서 생체 실험하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땅에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변치 않는 가치는 바로 땅이고 부동산이 변치 않는 가치가 되겠죠. 자, 그러면 변치 않는 가치 중에 현물 중에 보석이 유리할까요? 땅이 유리할까요? 물론 전쟁이나 이런 걸로 빨리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된다면 보석이 100배 유리합니다. 그런데 계속 한 지역에 우리가 살 수 있다고 하면 땅이 훨씬 유리하죠. 자, 보석은 살 때는 조금 더 비싸게 주고 사야 돼요. 그리고 팔 때는 약간 손해를 보고 팔아야 되죠. 물론 그 기간이 길다 그러면 그 사이에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큰 손해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보석의 가치가 갑자기 지금도 높지만 갑자기 10배, 100배, 1000배 보석의 가치가 뛰지 않잖아요. 그냥 물가만 따라 올라갈 뿐이죠. 그런데 땅은 다릅니다. 땅은 용도, 형질이 달라지죠. 논밭일 때의 가격, 야산일 때의 가격과 또는 늪지대일 때의 가격과 신도시일 때의 가격이 다르죠. 보통 신도시들은 이렇게 좀 버려진 땅 또는 못 쓰는 땅 이런 땅에 들어서는 경우가 많거든요. 싼 땅 이런 데 신도시에 들어서게 되면 도시의 가치가 확 달라지겠죠.
또 부동산의 여러 명제 중에 제1명제 바로 멀 때 사서 가까울 때 팔아라. 그러면 땅이 뭐 축지법을 써서 오는 것도 아니죠. 바로 교통의 개선이 되겠죠. 자, 강남에서 얼마큼 떨어졌느냐 또는 서울에서 얼마큼 떨어졌느냐. 예전에는 교통이 불편했지만 이게 뚫리면서 철도가 생기고 또는 뭐 고속도로가 생기고 하면서 얼마나 가까워졌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용도의 변경, 그다음에 거리, 그러니까 시간, 이동 시간의 변경에 따라서 땅의 가격은 달라지죠. 2배, 3배 달라지는 게 아니고요. 10배, 20배, 100배, 1000배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땅으로 현물을 장기간 보관하는 게 유리하겠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돈이라는 건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물건의 가격을 반영하지만 긴 시간 동안 물건의 가격이 바뀌기 때문에 돈의 가치도 달라진다. 그래서 장기간 보관할 돈과 단기간 보관할 돈을 분리하셔라. 자, 그렇다면 부동산 투자를 할 때에 장기간 보관할 돈이 아니라 욕심을 부려서 당장 쓸 돈, 남의 돈 여기저기 빌려다가 투자하는 것, 이거는 현명한 일은 아니겠죠. 그러면 혹시 그 투자와 투기의 차이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투자와 투기의 차이, 명확하게 좀 명제를 내릴 수 있나요? 정의를 내릴 수 있나요? 투자와 투기의 차이. 혹자는 그러더라고요. 내가 하면 투자고 남이 하면 투기다.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만 그건 그냥 우스갯소리고요. 제가 생각하는 투자는 반드시 여유 자금으로 하는 게 투자다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 많이 겁내는 부분이 내가 투자했다 손실나면 어떡하지? 제가 100% 손실나지 않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여유 자금으로 투자하는 겁니다. 투자해서 가격이 하락했어 또는 원하는 만큼 안 올랐어, 그럼 가지고 계시면 되고요. 어차피 바로 쓸 돈이 아니라 장기간 쓸 돈이니까. 미래에 쓸 돈, 장기간 쓸 돈, 당장 쓸 돈이 아닌 거, 이게 여유 자금이거든요. 그 여유 자금을 투자하면 올랐을 때 팔면 돼요. 내가 목표한 금액이 됐을 때 팔면 돼요. 그러면 100% 부동산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투기는 뭐냐? 투기. 특정한 정보를 얻어서 여기가 된다, 언제 된대, 뭐가 들어선대, 여기 생긴대, 이걸 가지고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땡겨서 빌려서 야 너도 투자해 내가 불려줄게 막 땡겨서 들어가는 거, 이게 투기입니다. 자, 그 정보가 잘못됐다면, 유언비어였다면, 계획이 변경됐다면, 계획이 미뤄졌다면 손실이 날 수밖에 없겠죠. 이자가 감당이 안 되겠죠. 이런 것은 투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부동산 유치원의 제일 첫 번째 시간으로 돈에 대한 성질, 돈의 비밀 등을 좀 알아봤습니다. 저희 방송 원대한TV의 부동산 유치원은요, 쪽집게 방송이 아닙니다. 어느 지역이 뜬다, 어느 지역이 안 뜬다, 사라 마라 하는 방송이 아닙니다. 처음 부동산을 접하시고 이제 부동산 투자 알아보시는 분들께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소양들, 또 부동산을 보는 법, 지금 현재가 어떤 상황인가를 읽을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좀 쉽게, 그러면서도 또 재미있게, 그러면서도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정보들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반드시 눌러주시고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